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미국에서는 계속된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2위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대내 호재로 국내 증시 역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제 한 달여 만에 1900선 돌파한 국내 증시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또 왕설량 전문가이십니다.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단숨에 1900선 탈환을 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 시총으로는 1924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4% 급등하면서 107만 원 선 회복을 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6% 더 오르면서 1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대체로 다 좋았었는데요. 어제 올랐던 현대차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0.6% 더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 강세 보였던 포스코 역시 오늘도 0.7%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어제 3%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약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소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좀 1% 약세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융주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신한지주가 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KB금융은 2%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4% 오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오늘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나흘 만에 올랐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59% 오르면서 517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0.14% 정도 조정 출발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2위인 다음은 1% 강하게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반도체가 어제 무려 9%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0.8%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0.4% 정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13만 4,700원을 시초가로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0.6%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J ENM 0.3% 역시 소폭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어제 2% 오른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어제 5%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4만 5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와 파라다이스, 차바이오 N 등에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태고요. 3S, 덕산, 하이메탈 역시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1월 20일 금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노선우 전문가 풀어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피 일단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상 지수상으로는 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1921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도 간밤에 좀 좋은 수직이 들려왔고 특히나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의 실적 발표, 인텔의 호시적이 결국 또 국내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이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는 조금 소강 상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 연휴 동안에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주식을 오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 주식들 보유하면서 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지금이 10월 28일 날 고점 그리고 12월 달의 고점 수준 이제 1900선대의 박스권 상단부로 계속 근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오늘은 좀 이익 실현하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수는 한 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1923포인트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또 좀 선물 시장,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은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에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은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호실적을 발판으로 해서 19,000원 상승을 한 109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0.76% 상승을 하면서 지금 IT 업종이 역시 오늘 또 좀 시장을 이끄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어제는 현대모비스가 좀 좋지 못했지만 오늘은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일단은 강보합권 출발을 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38만 원대까지 거침없이 지금 진출하고 있고, 정유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S51까지도 지금 1%대 강세 기록을 하면서 또 최근에 이란 사태와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상승, 결국 정유주의 계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KTNG처럼 경기 방어를 하는 종목들은 1.9%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OCI, NHN, 외환은행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고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장만 좀 양호한 움직임 보여준다면은 강세로 전환도 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강세로 시장이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은 12월 5일 날의 고점이 한 1929포인트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박스권 상단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줍니다. 어제 3% 이상 급하게 올랐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면서 업종별 상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인텔, IBM,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IT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왕석현 전문가. 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0.4%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차트 부분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 차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선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얘기를 드렸던 이 차트선 지지선이 517포인트, 이제 지금 딱 지지 포인트인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낙폭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상승을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많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이제 위주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소외를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점이 좀 부재한 점이 좀 악재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도 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로 이제 많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 FPCB 관련된 업체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그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IT와 관련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료 산업 관련돼 가지고 이 잠재력이 있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충청도권, 그러니까 충청권에
도로와 그리고 하천 공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1조 778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건설업종이 그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아주 좋고요. 일본 증시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지 함께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가 1% 이상 올랐었고요. 오늘도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니케이 지수 8,763.08포인트로 1.43%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하고 연관하셔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날 그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스페인 등 프랑스 장기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개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전에 이제 미국 1월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으로 나쁘게 나오면서 한때 약세로 바뀌긴 했었지만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한 덕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이 이제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성이 하나둘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그리스 문제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FSF 채권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이 17일 이제 그 채권 EFSF 채권 6개월물을 매입했습니다. 전체 발행액이 한 8% 규모 정도 되고요. 재무성이 이날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1억 2천만 유로 규모의 채권 6개월물을 샀다고 다우존스가 익명의 일본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S&P가 이제 EFSF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했음에도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일단 외신은 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화 가치가 이제 25% 과대평가됐다고 이제 짐 오닐이 무역 흑자 부분도 이제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오닐 회장은 이제 엔화가 25%가량 과대평가가 됐다면서 이 때문에 그 일본이 그동안 누려왔던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가 끝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고요. GDP 대비해서 200%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가 통화까지 25% 과대평가가 된 상태에서 1%의 국채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면서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로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 의견을 말해줬고요. 그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자금을 차입하는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채권 금리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지만 추후 흐름은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동향 짚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배신영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좀 하락세를 보입니다. 어제 1130원대 내려왔었고요. 오늘도 더 밀리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어제 상황 간단히 봐주시고요. 오늘 흐름까지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는 좀 긍정적인 유로존 뉴스를 반영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1136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135.1원으로 저점을 낮춘 후에 결제 등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가운데 역의 매도와 내고 또 외국인 주식 관련 매물로 상승도 제한적이면서 1135.4원과 1137.5원에서 등락을 지속한 후에 전일 대비 4.7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밤사이 유로존에 대한 낙관론이 또 이어지면서 유로화가 추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장기물 부채 이차례에 성공을 했고 낙찰 금리도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달러원 환율도 1134.5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유로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대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존 우려와 함께 포르투갈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은 지난 13일 S&P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었는데 S&P의 등급 강등으로 새 신평사로부터 포르투갈이 정크 수준까지 평가받게 됐고 또 시티그룹의 유럽 국채 지수에서도 제외되었고 CDS 프리미엄도 사상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의 국채 만기가 올 상반기 6월 100억 달러를 제외하고는 좀 예정이 없는 만큼 그리스의 민간 채권단 협상 합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부실국의 디폴트 우려를 낮춰준다면 빠르게 진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외환시장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채권시장 흐름은 어떤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어제는 그 독일 리차 호조와 또 미국 경제 지표 호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국채 선물은 약세 개장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압력으로 장중 60일선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함에 따라서 간신히 60일선 지지에는 성공을 한 채 마감했지만은 오늘 장 초반에 60일선은 또 한 차례 이탈이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의 비우호적인 재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8일 세계은행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마이너스 0.3%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장클로드 융커 EU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컨퍼런스에서 유로존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 직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유로존의 재정 통합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23일 예정되어 있는 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을 전제로 한 재정 통합이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당장은 위기국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유럽 각국의 정책 공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재정 통합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국채 금리에는 좀 비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25일에는 미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개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이번 1월 FOMC에서는 분기별 경제 전망과 함께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전망도 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유럽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는 재정 통합을 통한 그 유럽 각국의 긴축 강화 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근본 FOMC에서는 향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국채 금리에 좀 비우호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유럽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좀 대기 매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왔는데 국내외 금융시장은 오히려 유로존 위기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평가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단기 영역을 중심으로 캐리 수요가 유입이 되었지만은 연휴 기간 동안 미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대기 매수세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휴를 앞두고 캐리가 집중되었던 구간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서 104.4포인트가 이탈하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은 좀 유지되는 양상입니다. 국채 선물 기준 104.40 초반에서 저가 매수가 꾸준한 반면에 104.50 위에서는 매도 대응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예, 자,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을 할 텐데요. 연결하기 이전에 한 주 동안 강정원 전문가께서 주셨던 종목들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부광약품인데요. 매수가를 16,500원 주셨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장중에는 최고 7%까지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니온을 주셨었죠. 어제 장중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에는 한섬을 주셨었는데요. 꾸준히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최고 4%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KBT는 어제 주셨던 종목인데 장중에 3%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예, 네 종목 모두 장중에 플러스 수익을 냈었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을 주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선과 해양, 엔진기계, 전장 정리되는 시스템, 그린에너지, 플랜트 정의와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선 부분에 매출 확대 예상을 들 수 있는데요. 도서가 조선 부분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종합 중공업 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다각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벼랑기 공장과
브라질 건설 장비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 러시아 차량기 공장 이런 그 완공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비조선부분의 매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란트 사업부는 그 중동 민주화 사태와 더불어서 이 치열한 그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난 2009년에 조선 사업부의 수주가 급감했을 때 플란트 사업부의 공격적인 수주로 인해서 사업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상황이 있었고 올해에도 이런 공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회사인 현대 오일뱅크도 올 4월과 5월 사이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조 매출을 통해서 이 자금 유입으로 인한 차익 규모도 대폭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4분기 실적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지난 12월 30일에 잠정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이 지난 4분기 매출액이 6조 8,990억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이었던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도 7.3% 증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 2009년부터 이 수주가 낮은 그 성과 제품 매출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 비조선 부분의 실적 개선에도 기획 기준 영업이익률은 전분기와 같은 9.1%를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기존 수주 항구가 대부분 올해 연도 매출에 이익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 고유가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분에 특화된 동사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장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올해 해양 설비 생산 설비 모멘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별 수주 실적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이 조선업이 가장 부각을 나타내는 하였으면 올해는 해양 생산 설비가 좀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산 설비는 1분기 중에 이 서아프리카와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수주 산업이자 연관성이 높은 이런 플란트 사업 부분의 경우에도 지난해는 치열한 수주 경쟁이 있어서 한 발짝 좀 밑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수주 활동을 중동을 포함해서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으로 확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전지 사업부도 이 미국의 엘리아바 공장 완공과 더불어서 불가리아와 미국, 중국, 양중 이런 글로벌 경영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여기 매수를 들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이 기관이 180만 주, 외국인이 192만 주, 전일 기준 누적 수준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동사의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는 한 45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조선주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요. 현대중공업 오늘장에서도 소폭 오릅니다.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30만 원 초반대, 한 주가 때 한번 매수가 좀 가능한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일체적으로 34만 원까지 봐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8만 원 하여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요.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9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이 장 초반부터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4%,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192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더 확대시킨 모습인데요. 10포인트 상승한 19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9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인데요. 28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은 97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917포인트 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61포인트 상승한 516.3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7억 원, 외국인은 5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1% 상승한 108만 5천 원에,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22만 9,500원에,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에서 4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16% 상승한 30만 4천 원에, 한국전력은 약 1%대 강세 보이며 26,950원에, KB금융은 1% 강세 보이며 4만 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1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오일은 1.73% 상승한 11만 7,500원에, 호남석유는 1.74% 상승률 보이며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은 1.5% 강세 보이며 37,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5,100원에, 메디포스는 6% 빠지고 있네요. 1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1,600원에, SFA는 0.5% 상승한 57,700원에, 젠백스는 0.8% 상승한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치게임즈는 3%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은 강보합권에서 47,650원에,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8,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1930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서 노선호 전문가 설 연휴 동안이라 좀 거래가 한산할 수 있겠다 하셨고요. 저가에 사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해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 시간 23분 만에 벌써 코스피 시장 1,1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선물시장까지도 동반 순매수 보여주면서 시장이 지금 1925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3주 동안에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2조 9천억 원, 약 3조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려는 모습,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쪽에 인텔이 좀 좋았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쪽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하고, 특히나 그 중심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지금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일단은 살펴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살펴보자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좀 수렴되고 있는 그런 삼각 수렴의 모습이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에 조정받은 이후에 좀 삼각 수렴대의 저항선도 좀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누가 뭐라 해도 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슬슬 뉴스들은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피치사에서 유로존의 6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또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 이제 오늘은 또 설 연휴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불확실성을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작년도의 주식시장 그리고 재작년의 주식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작년도 2011년 같은 경우에 1월 27일 날 2121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월 달에는 거의 쭉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를 또 살펴보겠는데요. 2010년도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과 좀 비슷한 1월 19일 날 정도에 1700포인트대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역시 1월 말 2월 초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거의 매년 연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4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1월 효과에 따라서 1월 중순까지 1월 말까지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국
2월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4분기 실적 이후에는 이제 2월에는 추가적인 뭔가 이슈나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그런 매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2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도로 매물로 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누구나 좀 상승을 좋아하고 지금 기사들을 좀 살펴보더라도 설전에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그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두들이 좀 좋아하고 환호하는 시점에서 한 방 얻어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지금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어차피 올라봤자 2,000포인트 그렇게 치면은 뭐 1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한 차례 정도 하락은 있을 거다. 대부분의 리포트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1월 달에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그냥 제가 봤을 때 피크는 1월 25일 날 정도에 현대차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현대차그룹주,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들이 실적 발표한 날이 좀 피크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고 치더라도 설 이후에 현대차그룹의 실적 발표일이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오늘은 한 주식 비중 50% 정도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 30% 이하로까지도 줄이면서 1950포인트 이상에서는 특히나 정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과거 차트를 보시면서 1분기 고점이 거의 설 연휴 전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차익 실현할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왕설량 전문가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디 두시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만약에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상승세에 같이 가담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설량 전문가는 오늘 살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발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강등까지 됐습니다. 강등까지 된 나라에서 이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발행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금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ECB 총재가 이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이제 총재가 어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겹쳐서 이제 얘기를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 간의 그런 거래,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은행 간의 거래가 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은행 간의 거래가 재개되기 시작했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그런 고무적인 신호를 이제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신호 같은 경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거 이제 매도를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한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9거래일 동안 오늘도 시장에서 1,200억 혼자서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9거래일 동안 거의 2조 5천억 가까운 이런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한국 증시에서 빨리 매수를 해야지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에 동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대형주를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IT 업종, 오늘 IT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T 업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장이 당분간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각종 경제 지표도 이제 호조를 보이고 또 대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 빅스 지표입니다. 빅스 지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빅스 지표가 지금 하락을 보이고 더 이상 이제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지표가 이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보시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테드 스프레드가 이게 미국 국채, 그러니까 T빌, 그리고 또 이제 유로 달러의 약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테드 스프레드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그런 단기 자금 시장에 여건을 가늠하는 데 활용되어서 신용경색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의 증가, 그러니까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은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은 단기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 여건이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어느 정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고점 7%를 찍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매수하면서 이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호전세, 그리고 또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재정 위기국들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까지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장세가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바로 또 코스닥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정말 굉장히 강한 장인데요. 조금 뒤에 업종별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 짜시는지 듣고요. 지금 이 시각 여의도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이동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에 강하고 기계 쪽에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계조선 산업동향 짚어주신다고요?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조선기계 산업 동향 중에서 오늘은 조선 플랜트 기자재 건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조선 보시면 이번 주가 삼성중공업에서 25억 달러 규모 호주 이치스 광구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10% 상승하고 한 달 동안으로 보면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추가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5에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위기 이후에 선박금융이 축소되면서 해운 경기가 좋지 않고 상선 발주가 기대감에 못 미친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일 메이저들이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꾸준한 발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00억 불 정도의 해양 프로젝트가 나올 걸로 보는데요. 대부분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이것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 3사의 연간 수주 목표가 120억 불에서 150억 불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수주 금액이 매우 큰 건들로 수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플랜트 기자재인데요. 플랜트 기자재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전일까지 5% 정도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진행 상황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외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파이낸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주 규모가 작년만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장비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12월에 이어서 1월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후 거래일 동안 4.5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건설 장비 부품주들은 대부분 보합세를 보였는데 중국 춘절이 지난 이후에 2월부터는 굴삭기 판매량과 업체들의 점유율 싸움이 주가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선, 플랜트 기자재, 건설 장비 부품까지 앞으로의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피팅 업체 쪽이라고요.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피팅 업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 피팅은 크게 플랜트 유체를 이동하는 산업용 피팅과 작은 부분을 계측하는 개장용 피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는 산업용 피팅에서는 성강밴드와 태강이 있고요. 개장용 피팅에서는 하이로 코리아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피팅은 플랜트 프로젝트의 주요 기자재로 사용되는데 통상 건설사가 EPC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9개월, 다시 말해서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정유, 석유화학, 화력 플랜트 등의 발주가 재개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EPC 수주가 피팅 발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주실는지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말씀드린 종목 태강인데요. 예. 태강은 산업용 파이프 피팅 업체입니다. 태강은 성광밴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11% 정도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태생이 두 회사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로 줄곧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성광밴드가 시가총액에서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방 산업이 올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태강은 4월 말, 성광밴드 6월 말에 신규 투자가 끝나게 됩니다. 두 회사 모두 생산 능력이 4천억대로 비슷한 수준이고 올해 실적도 비슷할 전망이라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태강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보이고요. 두 회사를 모두 지켜보면서 스프레드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동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노선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을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예. 업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BDI 지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BDI 지수 하면은 벌크선 운임 지수, 발틱 해운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BDI 지수가 천선을 3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BDI 지수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BDI 지수, 결국 전 세계의 운송과 관련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가장 밀접한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지수가 3년 만에 지금 1000포인트에 붕괴되고 어제 기준으로는 893포인트까지도 밀렸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분명 전 세계 경제는 좋지 못하고요. 실제로 2008년도에 이제 BDI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한번 붕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큰 폭의 급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로서 BDI 지수가 1000포인트를 붕괴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지금 좀 상승을 하지만 한진해운 같은 해운주들이 1.6%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해운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지표로서 해운주를 살펴봐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해운주들이 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좀 상당히 큰 토네이도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상이 안 좋으면서 철강석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좀 좋지 못하게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은 좀 좋지 못할 것 같고 지금 BDI 지수가 1월 17일 날 1000포인트 붕괴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18일, 19일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라는 좀 주목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매수를 시점을 삼을 때는 이런 BDI 지수가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는 지표인 1000선을 회복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단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세계 경제가 좀 하락 추세인 점 그리고 국내는 뭐 설 연휴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를 살펴보면서 일단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하죠. BDI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주는 좀 다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고요. 오늘 좀 사볼 만한 업종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좀 넘어가도 되고요. 안정적인 그런 업종으로는 제가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통업종도 이제 설 대목을 앞두고 상당히 좀 선물 등의 뭐 수요는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어제 이마트 같은 경우가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을 어제 좀 좋지 못하게 발표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 이제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유통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 악화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마트라던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런 쪽으로 살펴봤을 때 할인점의 저가 소비 성향이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좀 좋지 못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고가 물품을 사기보다는 마트에서 좀 저가 물품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월달 정도, 5월달 정도가 윤달이 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달 효과에 따라서 윤달에는 혼인을 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1분기 중으로 3월 이전에 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쪽에 이런 혼수 행사 마케팅 쪽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유통업종, 그중에서도 이마트라든가 또 롯데마트가 있는 롯데쇼핑,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노선호 전문가는 일단은 1월 2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주가가 고점에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현금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왕설량 전문가는 의견이 약간 다르시거든요. 앞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IT 쪽을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IT 업종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는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승세가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IT 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각 인텔이나 또 여러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동반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봐야지 다른 IT 업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지지선이 지금 있는데, 이 지지선 딱 그 맞는 이 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5만 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이 105만 원까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점인 110만 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0만 원 여부 이제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IT 업종 대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IT 업종이 쉬었을 때, 그러니까 IT 업종이 상승을 했을 때 IT 업종이 증시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이 횡보를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자동차 업종과 화학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업종이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 차화정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다른 차화정은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란을 제재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란을 제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유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한테도 이제 그 비용 상승에 이제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또 업종이 이제 상승하는 업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태양광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들어야겠어요. 노선우 전문가 오늘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관심 종목은 준비는 해왔지만 예. 지금 왕선년 전문가가 너무 시장을 좋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작년 1월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110만 원 넘어서면은 시장이 더 간다고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작년도의 차트를 보면은 정말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점이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1월 19일 날 100만 원을 찍었고요. 1월 28일 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01만 4천 원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 말대로라면 작년도에 100만 원 넘고 신고가 기록하고 계속 더 갔어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110만 원을 넘어선다면은, 만약에 110만 원을 넘어선다면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정말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정말 모두가 흥분을 할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정말 반등 시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신데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오늘 관심 종목 주십시오. 예, 지금 추가적으로 뭐 할 얘기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걸 맞힌다라고 했을 때는 신이고요. 근데 단지 이제 예측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쪽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님이 봤을 때는 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 화학 업종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학 업종의 이제 대표 종목으로서 LG화학이 있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지만 그 LG화학 말고 이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최근에 다른 화학 업종의 상승세에 비해 가지고 좀 덜 오른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하락 지금 보합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화학 업종들의 상승세에 비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22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1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신호로서 오히려 이제 전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괜찮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정도, 27,000원 부근선으로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전략 짜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그리고 또 왕설량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봐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는 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